50억짜리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다. 지금 중동은 이 미친 재정 낭비의 파산 직전입니다. 미국 사드도 손들고 나간 이 절망적인 사막에 전 세계가 경악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천궁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돌멩이 막기를 끝내버린 K방산의 압도적 가성비와 실전 기술력, 중동의 하늘을 뒤바꾼 역대급 대역전극, 지금 바로 털어봅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공 시스템은 과연 어디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가장 뜨겁게 거론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한국의 천궁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 방어 시스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근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무인기, 즉 드론 공격이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미사일 공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방공 시스템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미지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주요 시설들이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들을 말이죠. 현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인 거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공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안보 환경은 전에 없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가 과연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존 방공 시스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으로 꼽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격해오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이 불과 수천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런데 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무려 5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마치 값싼 돌멩이를 막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던지는 격이랄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방어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러한 비대칭적인 전쟁 양상은 방어하는 측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미사일 재고 문제입니다.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무한정 보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끊임없이 날아드는 저렴한 드론 공격에 값비싼 미사일을 계속 소모하다 보면 정작 국가의 중요한 위협이 다가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결국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특히 천궁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그 성능을 입증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목표물만 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동시에 다가오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드론과 같은 적어도 비행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호복합 시스템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정밀한 타격 능력으로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더욱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 바로 L3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의 방패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빈틈없는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공 시스템들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위기의 중동 지역에 실질적인 안보를 제공할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에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최근 중동을 휩쓸고 있는 공중 위협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드론 공격과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 위협은 평화로웠던 하늘을 위협하며 기존의 방공망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죠. 고가치 시설을 노리는 무인기들이 밤하늘을 가르고 사정권 내로 날아드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운 듯 언제든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중동 지역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특히 드론 공격은 기존 방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저렴한 드론이 날아오는데 이를 막기 위해 발사해야 하는 첨단 방공 미사일은 한 발당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약 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은 현재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드론 공격이 지속될수록 방어하는 쪽의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값비싼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대칭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며 기존의 방공 전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죠. 적은 비용으로 꾸준히 공격을 시도하고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방어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외신들은 이러한 중동의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와 같은 유력 경제 매체는 물론 세계적인 군사 전문 매체들 역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중동 국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산 공급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통 강대국의 무기 공급은 정치적, 경제적 제약이 많았고 비대칭 위협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이 거대한 공백을 매우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를 해결할 현실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이 이토록 빠르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강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성능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속도 역시 중요한 경쟁력이었죠. 긴급한 안보 위기 속에서 신속한 공급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미 천군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은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성 덕분에 한국은 최첨단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중동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로 이어졌죠.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정치적 계산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주저하는 사이,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공급망, 그리고 실전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세계 유수의 외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와 같은 경제 전문 매체는 물론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국인 중동 현지 언론들까지 한국 방산의 급부상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죠. 그들의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산 공급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면서
그 공백을 한국 방산이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방 강대국들이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망설이는 사이,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대안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외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 방산이 이토록 빠르게 세계 시장, 특히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핵심적인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뛰어난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들은 최첨단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서방의 고가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죠.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를 넘어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이로운 생산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주문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중동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최첨단 기술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기술, 정밀 유도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방공 시스템 구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끊임없이 고도화된 방어 체계를 개발해온 경험은 중동 지역의 복합적인 위협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독보적인 노하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을 넘어 시스템 통합 능력과 운용 효율성까지 고려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방산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축적된 운용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은 한국군에게 끊임없이 실전적인 훈련과 최신 무기 체계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중동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기존 강대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주저하는 사이, 한국은 이 모든 강점을 결합하여 중동의 새로운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지역적인 분쟁이나 무력 충돌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방공 기술의 미래를 가늠하는 거대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입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섭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위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평화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진과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선보일 다음 방어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안보 지형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